자, 컨텐츠 1이랑 컨텐츠 2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컨텐츠 2만 우리가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2는, 잠시만, 이거를 말하는 건데, 자,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데이 17-2 세무사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콘텐츠 02.html 써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이제 문서 구조를 만드셔야겠죠. 자, 우리가 플렉스박스로 쓴다고 해가지고 문서 구조가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랑, 자, 문서 구조는 같은 규칙으로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div 클래스 콘텐츠. 자, 그리고 얘는 위에다가도 div 클래스 헤더 랩도 같이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div 클래스 후터 랩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컨텐츠 02를 만들지만요. 헤더 랩에 들어가는 거는 자, 헤더 01.psd를 기준으로 해서 할 거고요. 자, 푸터에 들어가는 건요. 푸터 02. psd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그림 찾아보시면은 푸터라고 하는 거에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요. 안 나와. 다시 할게요. 네, 이거. 자, 요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가 푸터예요. 그리고 헤더는 헤더 01. 자, 이걸로 만들 거고요. 이거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더 안에는 자식으로 클래스 헤더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안에는 자, 버튼, 그리고 형제로 H1 태그가 들어갈 거예요. 버튼은 두 개니까요. 자, 이렇게 쓰도록 하죠. H1 먼저 쓰시고, 버튼을 곱하기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컨텐츠 02. 자, 그리고 컨텐츠 안에서도 여기에는 위로 들어가는 헤더랑 그리고 형제로 섹션이 들어가지만요. 자, 만약에 나는 이 실제 내용과 상관이 없는 다른 내용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시면 여기에다가 나중에 우리 푸터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컨텐츠 하단. 근데 여기 푸터 랩은 사이트 하단이 들어가는 클래스 푸터가 여기에 위치를 하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푸터 안에서도 아까 보았다시피 자, 로고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글씨가 하나 들어갈 거죠.
자, 그리고 섹션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던 대로 클래스 아티클부터 쭉 만들어 가시면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링크 3개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선택자 정리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div 클래스 헤더 랩에 자식으로 클래스 헤더와 그리고 h1 버튼이 두 개니까 하나는 nth of type 1, 또 하나는 nth of type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다가 콘텐츠 영역 div 클래스 콘텐츠와 헤더와 섹션 있고요. 그리고 헤더의 자식으로 h2와 p 태그, 그리고 섹션의 자식으로 아티클의 자식으론 클래스 이미지와 그리고 세그먼트, 그리고 세그먼트에 h3 p div, 그리고 맨 사이트 하단 푸터 영역 div, 푸터는 우리가 FTR이라 써요. 그래서 푸터랩의 자식으로 푸터, 그리고 h1과 p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헤더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더의 글씨 h1은 폰트 사이즈 24에
라인 하이트는 40픽셀에, 자, 그리고 글씨 색깔도, 이건 이제 나중에 백그라운드를 오렌지로 해가지고 흰색으로 만들게요. 자, 그리고 버튼은요. 자, 이거는 공통된 속성을 위에다 따로 하나 더 편집해가지고 만드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는 18픽셀에, 얘는 버튼이기 때문에, 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높이 그냥 40으로 주셔도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제 H 태그 컨텐츠 H2는 저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 사이즈 36에 똑같죠? 우리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같아요. 자, 그리고 포토에 들어가는 가는 것도 역시 위에서 썼던 것과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는 40 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수영주로 결과를 보면은, 자, 글씨가 조정돼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컨텐츠 헤더는 글씨 가운데로 정렬돼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헤더에다가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나씩 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보이도록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헤더 랩 가셔서 여기다가는 배경 색깔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F90으로 줄 거고요.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줄 건데, 자, 버튼은 자기만의 글씨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얘는 글씨를 색깔을 상속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튼은요, 자, 색깔을 우리가 따로 여기다가 컬러 흰색 해서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은 좀 타이핑 느리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같이 하시면 돼요. 헤더까지만.
자, 그러면 이제 글씨 다 했으니까는 헤더에게 너비 1080 픽셀 주실 거고요. 그리고 H1 여기다가는 너비 40 픽셀 주실 거고, 자, 로고 가운데로 정렬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같이 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버튼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투명하게 만들려면 여기서는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해서 넣으셔야지. 자, 버튼에다가 나는 투명하게 만들겠다. 오페시티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글씨라든가 그림까지 전부 다 투명하게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선은 일단은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게 렉이 걸려가지고. 자, 아무튼 이거 투명하게 나올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보도는 버튼에다가, 자, BD 플러스 탭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아웃라인은 OL 플러스 이게 안 된다고 했죠. BD 플러스 넣으시고, 선 색깔도 흰색으로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너비하고 높이 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는 다 끝난 거죠? 그럼 높이. 자, 자식한테만 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다 높이는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자, 헤더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그럼 이제 가운데 정렬. 헤더가 마진 0, 오토 돼가지고 가운데로 정렬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럼 헤더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거겠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해놓은 게 헤더 영역을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치면은 H1과 버튼들을 우리가 정렬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여기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여기다가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라이트를 했고, 그쵸? 자, 그러면은 H1은요. 여기다가 플로트를 써가지고 가운데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다가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써가지고요. 얘를 부여를 시켰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H1에게. 자, 그래서 얘네들 수평 정렬로 만들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값을 이렇게 써야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플로트를 썼으니까 버튼의 부모인 헤더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줘야지 됐었고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지금 H1에게는 포지션 앱솔루트로 줬죠. 그러면은 H1의 부모인 헤더에게도 역시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줘서 관계를 만들어 줘서 앱솔루트가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만들 수가 있게끔 했었다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걸 쓰면요. 일단은 요거는 주석처리 해 놓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수평으로 정렬돼야지 되는 대상들이 헤더의 자식들이에요. 버튼이랑 H1 태그. 맞죠? 그래서 이 부모에게 값을 준다 하는 겁니다. 플렉스 박스는 항상 부모 요소에게, 부모 박스한테 주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내가, 자, 수평으로 정렬을 시켜야지 되는데 수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지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나는 여기에 보이는 얘네들 수평으로 놓고 싶은데 얘네 지금 하나는 얘는 블럭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보이는 거고 얘는 인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좌우로 보이는 것 뿐이죠. 어쨌거나 나는 쟤네들을 수평으로 분리하고 싶은데 자, 쟤네들이 누구냐? H1과 버튼이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쟤네들의 부모한테 우리는 속성을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플렉스 박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부모 플렉스 박스 역할을 하는 게 헤더가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부모한테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속성을 기본적으로는 블럭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거를 우리는 플렉스로 바꾼다 하는 겁니다. 플렉스. 자,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얘네가 이렇게 수평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자, 뭐 오버플로우 히든이니 뭐니 그런 거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플렉스 하나만 넣었더니 자연스럽게 얘네가 정렬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얘랑 같이 항상 꼭 쓰이는 게 자, justify content라고 하는 게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나는 센터로 놓겠다 그러시면 가운데로 정렬이 될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쓰여지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 보시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신 게 가장 빨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스페이스 얼라운드로 쓰겠다라고 넣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일 건데 1080이라고 하는 크기는 요만큼이거든요. 이 여백이라고 하는 값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거야. 다 똑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아니고 스페이스 비트윈을 써가지고 좌우를 정렬해서 붙이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이제 로고는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왼쪽 끝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버튼 사이에다가 로고를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저렇게 쓴 게 여기서도 문제점은 이 로고라고 하는 게 정중앙에 배치가 안 돼요. 자, 만약에 지금은 얘네들 너비 값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가운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제한테 너비 값을 한번 줘볼 거예요. 자,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얘겠죠? 얘한테 너비를 예를 들어서 200픽셀을 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맨 끝에 있는 이 친구에게.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균등하게 여백을 나누기 때문에 이 로고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가운데 배치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로고에다가는 포지션을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로고 H1에게 동일하게 포지션 앱솔루트로 줄 거고요. 그랬더니 부모한테 헤더에게 가서 헤더가 여기죠. 얘는 똑같이 포지션 그쵸 릴레이티브를 주실 거고 그러면 이제 포지션이 들어갔으니까는 얘도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는 공식을 줘야죠. 마진을 오토로 주신 상태에서 레프트 0과 라이트 0을 주시면 X축을 기준해서 정중앙에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정 가운데예요. 그러면은 자 양쪽에 있는 버튼 크게 상관없이 얘는 항상 가운데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개 중에 한 개가 가운데로 정렬된다 그렇지만은 정중앙에 정렬되는 것 항상 이 포지션 앱솔루트 가운데 중앙 정렬 공식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마무리한다 그러시면은
헤더 랩에다가 여기에 패딩 위아래로 20픽셀과 좌우로 0이 들어가야지 디자인에서 만들어진 모양과 동일하게 여백을 만들게 될 거예요. 자, H1 23은 좀 작으니까 저는 36을 한번 놔볼게요. 36으로. 그쵸. 요 정도는 돼야지 로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자, 푸터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푸터를. 그래서 푸터를 플렉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플렉스로 자, 푸터 02.psd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했죠.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 모양이 나오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데 9시 15분까지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할게요.